네, 해외 주요국들이 일제 양적 완화 정책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글로벌 증시의 스윗 스팟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흐름인가요? 우리가 연초부터 그 선진국 시장에서는 네. 주택이 상당히 좀 재테크 선에서 유망할 것이다. 특히 미국 시장이 유망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적으로 보면 상당히 전환점이 됐던 것이 아마 미국의 그 3차 양적완화 정책. 이건 이제 다른 때와는 좀 다르거든요. 모기증권을 대상으로 주택시장의 자금을 집중시키는 이런 그 정책인데요. 이 정책을 계기로 해서 세계 부동산 시장이 지금 눈에 띄게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세가 되는 것은 역시 북유럽 지역이다. 그래서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 덴마크 이런 국가가 지금 집값 상승세가 들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독일도 한국 사람들이 잘 이렇게 많이 사는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는 우리 주변국 관련해서도 홍콩과 싱가포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나가 있는 캐나다의 토론토라든가 밴쿠버라든가 호주 지역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집값은 아직까지 혹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 내용은 아마 3주 전에 나 홀로 한국이 하락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일단 살펴볼 텐데 어제 발표된 케이스-실러 주택 관련 지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약간 줄었는데 샌디의 여파가 좀 있었겠죠. 미국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미국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좋죠. 네. 우리가 보면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 앞서 모 연구원, 젊은 연구원께서 신규 주택 판매 건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샌디의 영향으로 지금 샌디가 태풍 피해가 있는데 무슨 집을 사겠습니까? 기존에 판매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주택의 시장을 동향을 읽는데 의미가 없는 지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체로 추세를 보면 역시 케이스-실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발표했습니다는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그 매스컴에서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연속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기저저점을 이렇게 기준이 되는 달을 포함하면 7개월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하게 샌디에 영향을 받았던 이러한 10월 달을 빼면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전부 위기의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집값은 분기별 평균 5%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오늘 증시 흐름에서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간 데 이어서 여기 이제 한국경제TV에 여기 지금 잘 흘러가고 있죠. 여기 한번 보면 선물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22포인트, S&P 보즈가 10포인트. 이것은 전부 주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과 향후의 그 재정 절벽에 대해서 어떤 합의의 기대감 이런 것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케이스-실러 같은 이런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스위스팟이라는 오랜만에 용어가 다시 뛰어나는 것이 미국의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고요.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비교적 상승 요인도 하나의 특수한 요인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상 그 주택가격이 지금 진행자께서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주가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리피킹적 성격이 있고 역시 그 부동산 가격을 얘기할 때는 인구 통계학적 관점을 우리가 안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베이비붐에 이어서 에코붐 시대가 이렇게 받쳐준 것이 또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을 설명할 때 국토 균형화 이론이라 해서 공공시설 골고루 확산시키는 국대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이것도 부동산 가격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는 해안 중심의 것을 내륙 지역으로 확산되고 선진국도 지금 골고루 이렇게 사실상 공공시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가격을 설명할 때 가속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고개를 들면 시청자분도 그럴 겁니다. 오랜만에 침체 국면에서 살아나면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하면 그때 당시에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이게 accelerate, 이거 가속도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런 요인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양적완화 정책과 또 선거에서 주택 우호적인 정책과 정책적 요인과 함께 사실상 지금의 그 선진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시장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증시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아마 네. 첫 화두가 꼽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올해 그 국제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 양적 완화 정책을 빼놓을 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서 이제 귀에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추가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버냉키 장이 3차 무기한 정책에 이어서 4차 정책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입장을 우리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소위 아베식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인플레 타겟팅 선을 1%, 2%로 올려서 이제는 일본이 무제한으로 자산 매입 정책, 소위 미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는 것도 새로운 내용에 해당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중국도 지난번에 2,850억 위안 정도의 사실 양적 완화 정책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시진핑 시대가 집권이 될 때에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특히 상해 종합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2,000선이 깨졌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가 상당히 확대되고 또 정책의 범위도 공개시장 조작, 이 오퍼레이션 폴리시의 공개시장 조작제가 국채가 아니라 MBS라든가 또 일본처럼 자산 매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민간의 그 개인의 자산 갖고 있는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의 범위, 양적 완화 정책을 이렇게 돈을 푸는데 국채 제한에서 다른 쪽으로 포괄적인 대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 양적 완화 정책,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스위트 스팟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트 스팟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우리가 옛날에 글로벌 스위트 스팟, 네.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게 다시 등장하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이러한 그 부동산의 이렇게 탄탄한 받침세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과정에서 스위트 스팟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위트 스팟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경제 공부했었죠. 그때 뭐냐면 테니스라든가 골프에서 가장 핵심적 부위를 이렇게 맞추면 사람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비거리가 가장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신체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중심권이든 한 나라 경제에서 가장 끌어올리는 핵심적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미스터 선샤인이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세계 그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런 증시가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강세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주가의 버팀목, 그다음에 스위트 스팟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호재를 찾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글로벌 주택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과연 정말 스위트 스팟이 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위트 스팟이 될 수 있려면 이 집값의 상승세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사실 잠정치가 이제 속보치에서 잠정치가 이렇게 발표됩니다는 지금 4분기를 맞고 있습니다. 4분기 지금 예상으로 본다면 한 1.4% 성장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집값의 기여도가 몇 %냐 하면 0.4%포인트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4분기 미국의 성장률의 약 30%가 집값의 상승에 의해서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굳이
다른 지표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미국의 집값 상승에 따라서 사실 미국의 경제 기여도 그리고 이번에 사실 추수감사절 세일이라든가 이런 때 소비에 결정적으로 미쳐서 오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강하게 나왔던 것도 바로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안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지표를 읽을 때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짚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청자분이 굉장히 헷갈리셨을 겁니다. 신규 주택 판매할 것은 왜 하는데 당신은 와서 여기서 집값을 때리게 있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 특수한 요인, 계절적 요인, 통계 지표를 읽을 때는 그때그때 특수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때그때 발표된 지표만 우왕좌왕하면 그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계 지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계절적 요인, 특수한 요인을 반드시 감안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4분기 성장률이 약 30%를 기여합니다. 이게 지금의 그래서 그동안 집값 얘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지금 미국의 GDP 성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또 미국의 집값 부동산 시장은 사실 웰스 팩트에 의해서 고용 창출 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려운 가운데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의 그 증시에서 집값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고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월가에서는 이쪽 부분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의 글로벌 주택 경기는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지금 주택 가격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지속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이 상승하면 체리피킹적인 요소는 줄어들 겁니다. 근데 구조적 요인으로 인구 통계학자 관점에서 에코붐 시대가 바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일시적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부동산 가격을 선물할 때 국토 균형화 이론이 되는가? 이것도 일시적 요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국토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일시적 요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이론은 지속이 되느냐 여부는 역시 인구 통계학적 관점과 그 다음에 국토 균형에서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이 여부가 역시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속도 이론에 이렇게 할 때는 역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내년에도 선진국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경기를 계속 부키시려면 효율적 측면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용 창출 계수가 상당히 높고 또 같은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가 높은 웰스 팩트, 부의 효과가 큰 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선진국들이 경제 운영 방안을 지금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경제 운영 방안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우호적 정책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내내 들어옵니다. 이것이 지금 집값에 반등하고 오늘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이어서 지금 선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측면의 기대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집값 상승,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좀 제외지만요. 그렇습니다. 북유럽 그리고 미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글로벌 증시의 스윗스팟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